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에 대한 그런 이슈가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필승 라이브 할 때마다 질문을 주셨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럴 때마다 재무제표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사실 이 감자와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보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투자자로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씩, 네, 물론 리스크가 매우 크겠지만 조금씩 기회가 점차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씩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투자자로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에 앞서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탑픽으로 항상 조선기업의 탑픽으로 현대미포조선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최근 영상이에요. 제가 영상 찍어드렸을 때마다 그 이후에 좀 급등을 진행하면서 일단 3월 28일 날 이제 찍어드렸던 영상에 대비해서는 40% 이상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대략 44%입니다. 이 당시에 3월 28일 날 현대미포조선 폭등은 당연하다. 조선 슈퍼사이클의 시작, 가장 저평가된 친환경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당시 63,700원에 비해서 대략 한 44%가량 주가가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한 번 더 이제 이 당시에 또 찍어드렸었고 그래도 역시나 5월 2일에 꽤나 최근에 찍어드렸죠. 5월 2일날 찍어드렸고 현대미포조선 전세계 중소형 조선 독점 주가 폭등 이후 이런 형식으로 85,800원대에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때 대비해서도 대략 한 8%가량은 이제 더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리는 투자자로서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 봤을 때에는 저는 여전히 현대미포조선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좀 길게 봤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좀 분석을 이제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삼성중공업 일봉이에요. 삼성중공업 일봉이고 무상증자와 그 무상감자와 유상증자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리스크가 거의 반영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거겠죠. 일단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감자 같은 경우, 무상 감자 같은 경우에는 5대1로 이제 무상 감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액면 분할도 5대1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당 가치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가치라던가 주가의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에는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자본금이 이제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 잠식의 위험성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주가 측면에서 가장 문제는 바로 유상증자죠. 1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가 진행되면서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를 더 이제 할증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급격한 주가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에 이제 비용을 그러니까 빅베스를 하는 거죠. 비용을 한 번에 처리를 함으로써 5천억 원 이상의 이제 적자가 발생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일부 자본 잠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였기 때문에 무상감자를 통해서 그리고 액면분할을 통해서 주당 가치를 최대한 지키면서 자본금을 5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자본금을 5분의 1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고까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의 영업 적자가 말도 안 되는 영업 적자가 났는지를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강제가 인상됐죠. 그러니까 철강 기업들, 철근 이런 것들이 좀 인상이 되면서 수판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인상폭이 굉장히 컸죠. 철강석의 가격, 철강 기업들의 가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포스코도 제가 투자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현대미포조선도 투자 중이고 포스코도 현재 투자 중입니다.
이런 주가만 봐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포스코도 이제 그렇고 현대미포소선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저는 7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제가 투자 내역을 멤버분들께 공개하기 때문에 필승 멤버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포스코도 현재 약 23%가량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제 수익률은 많이 낮아졌지만 수익금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좀 분석을 좀 해드려 보자면 일단 원재료 가격이 인상했어요. 그리고 고정비라던가 혹은 충당금, 그러니까 재고로 쌓여져 있는 그런 충당금을 한 번에 비용으로 반영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좀 문제로 지금 작용했던 것이 이 드릴십이 다섯 척이 있는데 계약이 인도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 선사 측에서 드릴십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만 주고 인도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계약이 한마디로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 유가가 굉장히 100달러까지 갔다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에 대한 영업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었던 조선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유가가 빠져버리면서 계약이 이행되지가 않고 모든 것들이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재무제표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그런 시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평가 영역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제가 항상 비교를 해드리는 기업이 바로 현대미포조선이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현대미포조선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7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항상 탑픽으로 우리 멤버분들께는 현대미포조선을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현대미포조선과 좀 비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에 반해서 과연 연봉을 좀 보겠습니다. 연봉을 좀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이때에 비해서 주가가 한 7분의 1 토막 정도 난 것 같습니다. 예, 7분의 1 토막 정도는 난 것 같은데, 현재 시가총액,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을 보면 3조 7천억 원, 여기서 유상증자를 반영하면 대략 한 쉽게 생각해서 한 4조 5천억 정도의 이런 시가총액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그럼 이때의 시가총액이 그럼 지금보다 7배를 더 곱해서 한 35조 정도 됐을까요? 이때 시가총액 35조일까요? 아니죠. 이 당시의 시가총액은 그래봤자 9조 원 정도였습니다. 9조 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하면서 주당 가치가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된 거예요.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주당 가치는 지금 5조 5천억이기 때문에 반토막도 안 난 것이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도 안 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대미포조선을 좀 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연봉이에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반토막 정도 났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정말로 그 기업의 가치를 뜻하는 것이고, 주가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유상증자를 많이 하면 주가는 많이 떨어져 보이지만 시가총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 당시 최고치 때가 약 한 7조 원이었어요. 7조 원이었는데 지금의 시가총액을 보면 한 3조 6천억 원, 쉽게 말해서 3조 5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그때 대비해서 대략 한 40%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미포조선은 최고점에 대비해서 50%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중공업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고 삼성중공업이 훨씬 더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미포조선이 더 많이 빠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만큼 이러한 주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 5천억 원 이상의 영업 적자로 인해서 누적 결손금이 6,600억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과연 일반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어요.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가는 주식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조선 사이클의 슈퍼 사이클로 점차 다가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기업이기 때문에,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한 저가 수주를 반영했던 것이 올해까지는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성과 자체가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매출 확대에 대한 기운이 저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턴어라운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번 연도는 이제 어느 정도의 슈퍼 사이클에 대한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는 저는 그런 연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만약에 크게 빠진다면 저는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대비해서도 한 번 더 영상을 좀 찍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대비해서 영상을 좀 한 번 더 찍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원재료의 인상이라던가 혹은 충당금을 한 번에 반영했다는 점, 무엇보다 드릴시 5척에 대한 평가 손실로 인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한꺼번에 비용이 인식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비용 인식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리고 무상감자를 통해서 상장 폐지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적자만 나지 않더라면,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점차 재무제표에 찍히게 된다면 저는 주가는 꽤나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있다. 물론 그 전에 유상증자라는 커다란 리스크가 남아있고, 저는 일반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대거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저는 여전히 현대이부조선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저는 더 바라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는 있어요. 네,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규모가 1조 원이라는 점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주가의 성 요인이 저는 여전히 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친환경 선박이라던가, 그러니까 LNG 선이라던가 LNG 추진선, 무엇보다 스마트 선박까지, 그러니까 자율주행 선박까지는 여전히 기술력 부분에서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OECD 평균으로 40년 이상 앞서 있고요.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도 5년 이상이 앞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 수혜는 여전히 저는 대한민국의 조선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고, 참고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 조선사들의 도크도 지금 2023년까지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조선사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조선사도 똑같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중국의 조선사에도 투자하고 있고, 당연히 수익 중이죠. 당연히 수익 중입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점을 봤을 때에는 결국 가장 이번 유상증자 무상감사를 통해서 가장 얻어낼 수 있는 수혜는 아무래도 부도가 날 리스크, 그러니까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을 한꺼번에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슈퍼 사이클에서 성과가 상승한다거나 혹은 수주를 제 가격에 받을 수만 있다면 아주 극적으로 재무제표가 변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중공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처리를 한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용이 나올 것이 별로 없고요. 다만 그에 반해서 성과가 오른다거나 수주 물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매출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재무제표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재무제표 턴어라운드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척의 드릴십이 네, 계약이 이행이 되지 못하면서 재고자산으로 좀 쌓여 있고 비용을 좀 비용 처리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감가상각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만약에 나중에 조선 사이클이 정말로 호황기로 돌아서고 그때 물량이 너무나 없어서 이 중고 드릴십 5척을 누군가가 사간다면 당연히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압도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척을 한꺼번에 수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도 꽤나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리스크라던가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